오늘은 이항분포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표본 추출 방식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는 초기화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유한 모집단, 무한 모집단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무한 모집단이라는 것은 표본의 크기가 매우 크다는 뜻이고요. 유한 모집단은 그 크기에 한계가 있을 정도로 좀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이항 분포를 사용하고요. 유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경우에는 초기화 분포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주머니에는 10개 공이 들어있고요. 이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그 중에 2개는 빨간 공이고 나머지 하나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는 모집단의 개수가 총 10개잖아요. 그러면 유한 모집단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초기화 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만 개 정도의 공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거의 무한 모집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항 분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항 분포는 무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경우인데요. 그게 만약에 유한 모집단이라고 할지라도 표본 추출 후에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하게 되면은요. 무한 모집단과 같은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항 분포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주머니에 10개 공이 들어있지만 공을 뽑은 뒤에 다시 주머니에 놓고 다음 표본을 뽑는 경우에는 표본을 뽑을 때마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과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무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있는 10개 공을 한 번 뽑은 다음 다시 넣지 않는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은 다음 공을 뽑을 때 어떤 색의 공이 나올 확률이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모수가 9개로 줄어들고요. 그게 만약 빨간 공이 나왔다면 빨간 공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되니까 6개가 됩니다. 파란 공도 마찬가지로 뽑을 때마다 개수가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초기화 분포에 해당되는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3명을 뽑을 때 이 중에서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2명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지금 동일한 문제가 2개 있는데요. 사실 이게 동일해 보이지만 되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위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성인 중에서 3명을 뽑는 문제이거든요. 전체 성인의 70%가 안경을 착용한다고 할 때 그 중에서 3명을 뽑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안경을 착용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요. 아래의 문제는 우리 반 10명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하는 문제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70%에 해당되죠. 근데 그 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이 중 2명이 안경을 착용할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위하고 아래 문제가 동일해 보이지만 이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위쪽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안경을 쓴 경우를 Y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N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YYN인 경우가 있고요. YNY가 있고 NYY도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Y의 확률은 10분의 7, 그 다음 Y도 동일하게 10분의 7, 그 다음 N은 10분의 3이 됩니다. 결국 이 확률은 14.7%가 되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Y 확률은 10분의 7, 그 다음 N은 10분의 3, 마지막 Y는 10분의 7이 됩니다. 이 확률도 14.7%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10분의 3, 10분의 7, 10분의 7이 되므로 확률은 14.7%가 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면 3명 중에서 2명이 안경을 착용할 확률은 44.1%가 됩니다. 자, 이제 아래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대문자에는 모집단 전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10명이죠. 그 다음 대문자 K는 그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 수이며 7명입니다.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학생은 10-7로 계산해서 3명이 됩니다. 다음 소문자 N은 표본의 크기로 이 문제에서는 3이 됩니다. 표본 중에서 안경을 쓴 경우는 스몰 x로 표시하게 되고요. 이 문제는 2가 됩니다. 당연히 표본에서 안경을 쓰지 않은 경우는 스몰 n 마이너스 스몰 x니까 1명이 되겠죠. 자, 이제 3명을 순차적으로 뽑는데 y, y, n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y, n, y도 가능하고요.
또는 n, y, y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각 경우에 대한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y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7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y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미 한 명을 뽑았고 다시 모집단에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y가 나올 확률은 조금 달라지겠죠. 전체 인원이 이제 한 명 줄었으니 9명이 되고요. 안경을 쓴 사람 한 명 앞에서 이미 뽑았기 때문에 6명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안경을 쓴 사람이 나올 확률은 9분의 6이 되죠. 그럼 마지막에 n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이제 10명 중에 2명을 뽑았으니 전체 인원은 8명이 되겠죠. 그리고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3명이 남아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뽑힌다면 이 확률은 8분의 3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모집단의 yn, y의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7이 처음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명 중에 3명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9분의 3이 되고요. 마지막에 안경 쓴 사람이 나올 확률은 8분의 6이 됩니다. 마지막 표본 집단의 확률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요. 10분의 3, 9분의 7, 8분의 6이 됩니다. 이 각각 표본 집단의 확률은 720분의 126이 되고요. 이들을 모두 더하면 52.5%가 됩니다. 위와 아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위쪽은 무한 모집단 또는 복원 추출에 해당되므로 이항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반면에 아래쪽은 유한 모집단 또는 비복원 추출에 해당되므로 초기화 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죠. 이항 분포를 통해 확률을 구하는 부분은 제 영상 이항 분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풀어 쓴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3C2는 3명 중에서 2명이 안경을 쓰는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0.7의 제곱은 성공 확률, 즉 안경 쓸 확률의 제곱이고 그 뒤에 0.3의 1승은 실패할 확률, 즉 안경을 쓰지 않을 확률에 해당됩니다. 이걸 모두 곱하면 44.1%의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기화 분포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식에서 분모 부분은 전체 라지 n 중에서 표본 스몰 n 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건 이제 컨비네이션 계산은 제 영상 순열과 조합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분자 부분의 왼쪽 부분은 전체 성공 개수 K개 중에서 표본 중 성공 개수 X개를 뽑는 경우의 수이고요. 분자의 오른쪽 부분은 전체 실패 개수 n-k개 중에서 표본 중 실패 개수 n-x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즉 전체 중에서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곱의 비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52.5%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른 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의 제품으로 구성된 한 로트에 불량품이 10개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20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택할 때 그 중에 불량품이 5개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죠. 100개의 제품으로 구성된 한 로트라면 일단 유한 모집단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대문자에는 100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불량 개수인 K는 10이고요. 그리고 양품 개수인 n-K는 90개가 됩니다. 표본을 20개 뽑기로 했으니까 스몰 n은 20이고요. 그 중에 포함되는 불량 개수 x는 5가 되고 양품인 것은 n-x니까 15개가 됩니다. 이를 이용한 초기화 분포 확률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체 라지 n 중에서 표본 스몰 n개를 뽑는 경우 분의 전체 불량 개수 k 중에서 x개만큼 불량이 샘플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전체 양품 개수 n-k 중에서 n-x개만큼 양품이 샘플링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2.15%가 됩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동일한 모집단에서 동일한 개수만큼 표본을 뽑는데 분량이 3개 이하로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는 개별값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분량이 3개 이하로 나오는 모든 경우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 확률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분량이
0개, 1개, 2개, 그리고 3개일 확률을 모두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대략 한 89%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초기화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